음. 프랑스에서 왔어요. 저희만 먹어서. 아, 여기 있습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오미자를 선택하셨어요. 네, 네. 오미자가 목에 좋다고 그래서. 아, 오미자 맛이 나네. 새콤달콤하네, 진짜. 우리가 그러면 올라와서 프랑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전학공 송영호 선생님 모시고 저희 전학공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송영호 선생님 원래 알고 있었고요. 송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계시는 송쌤이 맞는지 사실 좀 놀랄 정도였어요. 저는 사실 되게 유명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고 카페도 가입해가지고 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녁에 오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송쌤이 여러 번 이제 연락을 하셨는데 올해 모실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과 교사로 35년간 선생님 재직하시고 수업과 뭐 학생 치유 여러 가지 기초학력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 학교 와주셔서 소통이 있는 수업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다시 네. 근데 소통이 있는 수업을 강의하러 왔는데 바깥에 전시된 거 보고 괜히 왔다. 이미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바깥에 복도에 붙은 게 저 바로 이제 소통이 있는 그런 수업이고 저 여기다가 제가 했던 거 여기 전시하러 갖고 왔는데 개념이 저기랑 똑같아요. 학생들의 다양성,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그걸 반영해서 수행평가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아이들이 학습하게 하자. 그래야 애들이 열린 문이 다 달라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교육이 결국은 수업에서 애들하고 소통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담임 선생님이 훈육을 잘 하시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1등이 수업 잘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수업 개 재밌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애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애들이 이제 수업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태클 걸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아이들이 결국은 너 그러지 마. 선생님 왜 괴롭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최고의 훈육이 아닌가라는 걸 이제 나중서, 정말 나중에. 근데 일찌감치 깨달으면 그게 좋습니다. 근데 담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보면 잔소리할 게 다 보이죠. 그 저는 담임할 때 딜레마가 왜 우리 반이 꼭 영어 과목 꼴찌랄까? 그걸 제가 한참을 그 꼴찌하면서 그건 전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남자 반이 꼴찌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그걸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런 함정이 있었어요. 교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담임의 눈으로 자꾸 애들을 봐서 잔소리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결국 수업 결손이 많아오거든. 지각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우리 반 수업 시간엔 더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오히려 더 훈육이 애들이 더 협조해주고 말을 잘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 그러니까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코디를 잘 해주셨어요. 수업을 통한 아이들과의 소통 2시간 동안. 제가 여기 한열이라는 곳에 평생 처음 와봤어요. 익산에 SRT 타고 익산 오는 것보다 더 걸려. 버스 타고 오는데 시골길을 이렇게 막 타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이게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이제 학급수가 줄어들다 보니 일이 많으시죠. 그렇죠? 하면여고하고 여기 여중 선생님하고 삶의 어떻게 그 패턴이 다를 거야. 일이 저기보다 2~3배 많으시잖아. 그죠? 1인 3역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우리가 서로 기대서 서로 의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좀. 근데 제가 연수를 다니다 보면 그 학교 분위기를 언제 아느냐면 선생님들이 딱 연수하러 오셨을 때 그 분위기로 벌써 다 보여요. 근데 이 선생님들 밝아. 어떤 학교는 도살장 가는 거 그렇게 오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밝으셔서 에너지가 지금 있으시구나. 그럼 나도 차분하게 꼭 지금 시기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걸 말씀드리겠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삼각대 휴대폰. 요거는 S21 구형폰. 요즘은 2년만 되면 이상하게 고장나는 분위기야. 너는 세컨드 폰이다. 이건 제 폰. 응? 이거 왜 할까요, 이거? 녹화에서 뭐 했을까요? 네, 그 명함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를 제가 드릴게요. 그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셔서 송영호가 올려놓은 영상의 개수를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애들 역할극 할 때 쓰시라고 이런 파티 안경을 준비해 왔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송형호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의 개수를 찾으십시오. 그냥 유튜브에서 송형호 치셔도 돼. 누구 일바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 개수가 야, 제가 쓴 것과 또 레벨이 다른데. 네. 네, 유튜브 영상이 이제 8,400개인데 이렇게 찍으면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날이 갈수록
더군다나 이 교육부에서 AI 교과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 예년에 강의 요청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니는 거는 이제 마감하고 유튜버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휴대폰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요. 저기 뒤에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시지만, 얘도, 근데 중요한 게 음질이 문제예요. 음질. 요즘은 자동 인식되는 거 있죠? 음질, 영상에 자동 음성 입히는 거 쓰시는 분.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VREW 그 프로그램이 휴대폰용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수십 시간 막, 그럼 그럼 이 기본적으로 자막이 들어가야 웬만한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막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런 문명의 이지, AI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지금 하면은 일이 너무 많아. 국가가 일을 줄여주질 않아. 니네는 학급수가 적으니까 일 조금 해.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텨나가려면 AI도 활용하시고, 그래서 좀 신바람 나는 그런. 근데 여기 음질이 중요해서, 지금 뭐 보이시나요? 마이크. 예, 무선 핀 마이크. 여기 수는 여기 있고, 여기 꼽혀 있죠? 얘가 수신해서 지금, 왜냐면 특히 남자들은 녹음을 하면 이 음성 인식이 잘 안 돼요. 왜냐, 저음이고 탁해서. 거기다 이제 담배 피고 뭐 저처럼 막걸리 좋아하고 그러면 이 목소리가 영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녹음될 수 있게 이렇게 참. 근데 여선생님들은 당장에 이거 하시면 좋다. 요즘 뭐 학폭에서 분리 생기면 뭐 학습권 자꾸 문제되고 그러잖아요. 그냥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페이스북 라이브로 수업했어요. 늘상 하는 거예요, 늘상. 그럼 뭘 잘나서 그래요? 애들이 그런 안경 주고 역할극을 시키면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에 대한 고민이 두 가지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나대냐 하는 거. 또 하나 반대로 요즘 애들 뭐 해? 하나는 나대, 하나는 이쪽 무기력하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왜 하게 됐냐면 이것들이 학교 와서 퍼대 차고 저녁 때 노래방 가가지고 라이브를 하더라니까요. 이것들 봐라. 퍼대 차던 놈들이. 이놈들이 무기력을 가장하는구나. 화려한 저녁을 위하여.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손 안 대고 거푸는 애들이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수업이야. 친구들이 역할극한 걸 봐요. 끝나자마자 휴대폰 받아가지고 봐. 그게 막 하루에 조회수가 적으면 한 80 나오고 좀 인기 있는 애들은 조회수가 1200까지 나와요. 하루 사이에. 그럼 우리 학교 학생이 300명인데 1200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다른 학교 애들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야, 아무개 나왔어. 그럼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한테 보내고 막. 이게, 사람을 아주 편하면서 하는 거 없는 듯 하면서 애들이 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어요? 핀마이크는 저는 3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고급스러운 거는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처음엔 잃어버릴 각오하시고 싸구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을 깨우지 않았어요. 왜냐?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묘한 게 자라 그러면 안 자는 거 있죠.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여학생들은 더 덜하지만 남자애들은 게임하잖아. 게임하면 저는 서든 어택 중장까지 봤어요. 서든 어택 해보신 분? 네? 계급이 뭐, 계급, 뭐까지 해보셨어요? 소위. 소위하고 중장하고 붙어보세요. 근데 그런 애들은 물어보니까 집에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해야 계급이 유지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에 나오시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무셔야지. 체력 보충해야지. 그래서 저는 아예, 여장 교수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걔에게 슬리핑 존을 만들어줬어요. 언제든지 주무셔라. 요 앞뒷문 중간 벽 있잖아요. 요 앞에 걔 전용석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오면 가면 교장 선생님 안 보이시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면 보이면 피차 민망하잖아. 어떻게 자는 걸 저렇게 험하게 나무려주나? 근데 한 2주 그렇게 했더니 그 중장님이 그다음부터 또 안 주무시더라고. 왜 안 주무시냐고. 다른 시간 골라서 주무신대. 거기서 제가 알았어. 야, 그러면 니네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냐? 근데 그럼요. 애들이 졸려서 자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시간에 걔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는 거예요. 헐. 그것은 또 사실은 짐작은 했지만 그래서 어떤 시간에 자냐. 애들이 깜짝 놀랐는데 하반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초성 퀴즈로 드릴게요. 지읒지읒한 수업에 자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수업? 와우, 와, 오, 맞추셨어요. 네. 근데 저 정도 돼야, 그게 애들이, 우리 때는 진지는 미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사가 된 분들이 거의 ISTJ 많어. 아이 손 들어보세요. MBTI. 이도 많으시네. 여기 학교는 고루근육 잡혔네. 그러니까 진지한 분들이 많아. 진지한 분들이 이한테 기가 빨려. 그걸 진지하거든. 좀 덜 진지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어렵지. 진지해서 됐기 때문에. 여기 동영상 여기 이번에 좀 투표 동료 영상을 한 100개쯤 올려가지고 지금 한 8,000개가 넘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명함에 요 주소 카페 네이버.com KET 거기 좀 가주세요. 지금 여기 회원으로 이 돌봄치유 교실이란 카페를 아시는 분? 거기 2분? 3분 알고 계시는구나. 네. 거기 지금 한번 가보세요. 20분. 여기는 2011년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2011년. 그때 왜 만들었냐? 조희연 교육감, 광노현 교육감께서 2011년도에 10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서울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체벌하면 안 된다 그러고. 서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군, 진보군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체벌을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부랴부랴
이 학교가 이제 불나겠다. 이제 이 카페를 만들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예. 용량이 큰 거는 유튜브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건 여기다 다 올려놨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가셔서 검색을 하나 해서 만약에 퀴즈 상품을 드리는데 어떤 자료가 검색이 안 되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돌봄 키우기 카페 가셔서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해보세요. 어구로, 단어나 어구로. 그래서 검색이 안 되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검색, 없는 단어 찾기예요. 없는 단어. 제가 여기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없는 단어. 네? 네? 네, 스포츠 진짜. 선생님 체육 가세요? 아, 교감 선생님이시잖아. 네. 자. 아, 이게 없는 단어 찾는 게 더 어렵죠? 왜? 게시글을 10,000개 이상 올렸다. 근데 선생님도 그 10,000개를 언제 올리나? 그거 세고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듯이 올려. 왜? 인터넷에 올리는 게 제가 제일 편해. 나중에 다시 찾아. 그 여기 또 지금 함열여중 PPT도 다 올려놨어. 함열여중 뭐도 있어요? 꽃? 네. 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니, 있습니다. 아. 점심을 해결하고. 아니, 교육과 관련, 아이죠. 그럼 제가 퀴즈, 힌트 드릴게요. 초성 퀴즈입니다. 지읒, 시옷으로 된 단어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지읒, 시옷. 정답입니다. 오, 선생님 대단하신데? 어떤 거를, 이건 학부모 상담책이고, 이건 자살. 네. 어떤 걸. 아, 이거 어떨까요? 자, 그럼 요거는 패자부활. 자, 그럼 자살이란 단어로 검색은 안 됩니다. 네이버가 막아놨을 때. 네. 그런데 자살을 검색하는 방법이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고 비슷하긴 한데 반대의 표현이에요. 시읒, 미음, 지읒, 지읒. 시옷, 미음, 지읒, 지읒. 생명? 정답입니다. 아니, 생명은 이쪽에서 맞추시고, 저쪽에, 네. 자, 보시고, 네, 자, 받으시고, 네.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강의했던 영상도 있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거의 없다. 응? 타이포 사전은 넘어갈게요. 지금 책 2권을 학부모 상담하고 훌륭한 교사 모시죠. 요건 교장 선생님 드렸어요, 아까. 중요한 팁을 주셨거든, 저에게. 드렸고. 학급 경영은, 이 학급 경영은 그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오늘 강의하고 관련된 건데, 요즘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의 우울이다. 근데 이 우울감에 백신이 있다. 2가지가 있다. 요것도 힌트 드리죠. 자, 우울감의 백신이 2가지가 있는데, 시옷감과 지읒감이다. 뭘까요? 시옷감과 지읒감.
백신, 우울감의 백신, 자존감. 또 자존감하고 또 시옷감, 담임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소속감. 저는 수업 시간에 상품으로 이거를 쓰고 있어요. 뭐 맞추면 한 개씩 주거든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요. 빼앗기질 않아. 네. 아주 좋은. 그리고 특히 이 말 많은 애들이잖아요. 말 많은 애들 입 다물게 하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먹어라. 그리고 여자애들은 여기는 떠들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남자 중학교에서는 ADHD가 많아요. 그래서 입을 가만히를 못 잃어. 그래서 그런 애는 VIP석을 드려. 이 자리를 줘요. 이 자리에 앉혀놓고 수시로 하나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전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학급 운영 잘할 수 있다, 우아하게 할 수 있다, 멋있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 저는. 오로지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그런 방법. 저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쪽에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IB 스쿨, IB 학교의 그 커다란 포인트, 제가 바깥에서 좀 덕목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훈육을,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훈육은 리액티브. 애가 어떤 사고 저질렀어. 그럼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훈육을 봐왔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 교육에서의 인간상은 앞으로 프로액티브, 예방적이고 사전적이고 그런 쪽으로 가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진짜 어떤 분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말하고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오늘 1차 시는 요 도표 하나로 쓸 수 있는데, 한열에서 이렇게 프로액티브, 사전 적극적인 훈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만든 도표예요. 자, 여기. 네,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이 있다. 어떠신가요? 첫 글자, 끼 떴다, 방잠땡.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끼 떴다, 방잠땡. 떠오르는 애들 있으신가요? 끼어드는 애들. 네. 끼어들어. 그 다음에 떠들고. 근데 이게 떠드는 거하고 방해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떠드는 거하고 방해. 선생님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수업을 방해하려는 애들은 기분이 나빠. 근데 그냥 떠드는 애들 있어. 걔네들은 밉지가 않아. 그냥 아이고 저 딱딱거리 그런 거죠. 따지고. 자, 여기 6가지 행동 중에 선생님은 어떤 애가 제일 힘든가요? 떴다 방방대. 선생님. 방해하죠. 수업 방해. 네, 수업 방해가 힘들다. 선생님은? 방해하기. 선생님. 자, 세 분이 다 지금 방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업 방해보다 왜 잠자는 거나 땡땡이가 더 심한 쪽으로 가서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당장에 우리가 닥치는 거는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인데 까칠하게 공격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더 어렵게 분류가 될까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위험해요. 얘들.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 학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지읒시옷.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아침 급식 프로젝트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저거를 경기도에서 어느 도의원이 저걸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얘들이 자기 집에서보다 학교에 나와 있는 게 더 재밌어야 되거든. 근데 먹는 거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하원다 저거 먹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화가 덜 풀려가지고 할머니하고 싸우다 온 애들이 그냥 화가 덜 풀려서 담임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에 나와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선생님 말에 끼어드는 애들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어떠신가요?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 반에 보통 2명 내지 3명의 ADHD가 있는데, 이분들은 뭘 그렇게 자꾸 까먹어. 그래가지고 담임이 기껏 설명하면 선생님 기말고사 언제예요? 맨날 되물어. 그래서 제가 걔네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교무에서 학사력 있잖아요. 학사력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교실에 붙여놨어. 애들이 질문하면 저거 봐. 그렇게 만드는 거. 여기 제목이 뭐예요? 집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향하기는 해요. 그래야 집에서 내내 잠 안 자고 그래도 학교 나올 용기를 얻는 거죠. 집보다 편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고, 프로액티브는 뭐냐? 애들이 애당초 선생님을 괴롭힐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이런 게. 뭐 질문하면, 저기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바로 프로액티브. 사전 예방적인 거. 그 다음에, 자꾸, 그 다음에 요게 따지는 애들이 좀 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얘네들한테 따지는 애들한테 낚이면 안 된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옛날에 나무로,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을 때 막 기름칠해서 닦고 그랬어요. 그때 백목으로 쭉 그었어. 다 긋고 창문 하나씩 주고 바닥 하나씩 주고 21, 22, 23, 24, 25, 26 이렇게 줬어. 기억나시나요? 그런 추억. 근데 흐뭇하게 이제 제가 하는데 한 애가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두 분씩 토론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분, 또 두 분,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두 분이 합의를 보셔. 합의를 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자, 그 예를 들면, 선생님 어디 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이 안경이 다 그런 역할이에요, 이게. 그럴 때 나와서 하라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나 이걸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선생님 쓰시고, 안경 쓰시고, 저하고 이제, 자, 선생님은 어디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누가 잘 안 되는지 전체적으로 지켜봐야지. 이럴 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애가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못 받고. 이제 이름하여 그 옛날 막가지 하는 거예요. 그죠? 대번 이렇게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합의를 한번 보셔봐. 오케이? 자,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할게요. 왜, 똑같이, 왜, 뭐라 그러셨나요? 제가 누구가 할게요. 애들을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낚였어. 아니, 안 돼. 합의도 다시. 논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네, 어떻게? 넌 네 할 일 최선을 다해. 난 내가 할 일. 나도 이거 금 긋는 거 생각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의 보셨나요? 네, 두 분은 두 분 합의?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쉬어 그랬어요. 네?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네. 쉬어 그랬어요. 쉬어라. 네, 셋인데. 네, 두 분은. 저희가 그냥 먼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알아서. 따지기만 해요. 이게, 우리는 사실 토론 수업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잖아요. 이게 둘이 한번 합의를 봐라. 의견을 내는 것보다 합의 보는 게 더 어렵죠. 우리가 근데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것이 우리가 TV 토론 수업을 너무 안 했구나. 그러니까 토론의 기본이 안 돼 있어.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가 전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의 한 말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AI 챗 GPT하고 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랐다. 걔는 무슨 말을 하든 물론이죠 라고 시작해요. 네. 그죠? 챗 GPT 쓰시는 분 지금? 거의 다 쓰셔요. 전 얘와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와, 별의별 걸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파이 컬러링은 누가 만드셨나 모르겠는데, 파이 컬러. 이 컬러링은 사실은 단순한 색칠이 아니라 촉각 학습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지적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 중에 촉각이 굉장히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저런 거 색칠하는 게 엄청난 공부가 돼요. 근데 저는 그걸 특히 하반 애들하고 수업할 때 저런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글에서 컬러링하고 COLORING라고 하면 없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영어권에서는 이 촉각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는 AI를 통해서 문장 수준에서 컬러링을 만들어 줄래 그랬어. 대박이야. 문장을 얘가 컬러링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거에 또 신이 나서 한 2달 그냥 푹 빠졌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나오는 예시문들이 있거든요, 영어과. 그 예시문들을 전부 해가지고 전부 다 컬러링으로 만들어요.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AI가 정말 놀라워요. 그 선거 끝나고 집사람하고 홍도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홍도, 흑산도. 우리 고생하고 있는데, 물론 마음고생이지만, 끝나고 2박 3일 가자. 여행 일정도 2박 3일 짜줘. 그랬더니, 촤라락. SRT 예매하고 끝났어요? 다 준비가.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신경정치가 전문의가 이 강의 때 이걸 한 거예요. 어느 학교에 갔더니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더라. 근데 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게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걔하고 완전히 척이지잖아요.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선생님은 감독해야지. 그러면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죠. 여긴 니네들이 쓰는 교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대뜸 교무실은 왜 우리가 해요? 따지. 근데 그 시절에는 그래도 우리가 무기가 있었잖아. 나와 이 새끼야. 무기가 있는데 지금은 나와 이 새끼야도 안 돼.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초를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럴 때 첫 번째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첫 번째 방법은 쌩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 어디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게 방법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을 보면 무려 한 챕터가 ability to ignore. 모른 척, 못 본 척 하는 솜씨라는 거예요. 리더십.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상대방이 못난 행동할 때, 동료 교사 간에도 그래요. 못난 행동할 때, 진짜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못 본 척 하는 게 리더십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교실에서 애들은 뻔히 알아요. 그 아이가, 제가 51분이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 또 하던 얘기 맞아. 그런 아이들, 그 신경정치가 전문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아이하고 교사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그때 못 들은 척 하시지. 그 복도 지나가다가, 우리 전설적인 얘기 있어요. 복도 지나가는데 남자 새끼들 야, 아무개 새끼 지나간다 이러는 거야. 선생님한테. 근데 그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어떤 새끼야? 그러고 막 쫓아가다가 계단 올라가다가 발삐끗 하신 그 설화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그럴 때. 못 들었어. 깊은 생각하다가 못 들었어. 그래서 못 들은 척 하고. 근데 그때 또 우울한 놈은 또 이럽니다.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왜 저 말 씹으세요? 이래. 그럼 어떻게 또. 그때 이 낯선 행동을 다룰 때 아까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드가 무슨 모드? 지읒. 진지 모드야. 대신 어떻게 하시라? 네. 그러니까 유머 버전. 그래서 선생님 어디 하세요? 선생님 왜 제 말 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좀 유머스럽게 뭐라 그랬어? 시침이 뚝 떼고. 자,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 그랬어? 아유, 선생님,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네. 그리고 애가 싸움을 일으킬 때 적어도 교실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왜? 검투사들이 왜 싸워요? 관중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검투사. 그게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어디로 가? 그렇지. 교무실로 가는 거야. 아, 선생님 교무실 뭐 놓고 왔는데 같이 가면서 얘기할까?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애 있다, 없다? 없죠. 거기서 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게, 그리고 요즘 애들이 씨발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모욕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애를.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모욕죄냐 아니냐. 대법원 판례가 모욕죄다 아니다. 왜 아니다? 왜? 맞추시는 거 드릴게요. 우와! 선생님 무슨 과시예요? 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시지.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 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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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이나 뇽띠 안 붙였으면 욕 아니다로 나왔어요. 예. 자,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낯선 행동할 때 첫 번째 대응법은 뭐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다? 2단계는 유머러스. 진지를 벗자. 저가 요즘 그렇게 애들하고 왜 싸워? 애들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니까 싸우자. 이제는 진지를 벗고 뭘 입자? 재미를 입자. 그래서 제가 네, 10분 휴식하시고 여기 좀 와서 사진 찍을 거 사진 찍으시고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휴식. 죄송한데요. 네.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네네. 죄송한 건 제대로.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네.